정치검찰과의 혈투 끝에 기어코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받아낸 송영길 대표가 같은 날 내친김에 출마 선언까지 질렀습니다. 바로 박찬대 의원의 지역구 연수구 갑에 출사표를 던진 것인데, 흥미롭게도 이보다 더 강력한 진짜 이벤트는 송 대표의 국회 입성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. 일요서울 단독으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다는 놀라운 소식이 떴습니다. 또한 송 대표는 인천 연수구 갑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, 해당 지역구는 현재 박찬대 의원의 지역구이나 최근 박찬대 의원은 인천시장 출마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. 즉, 박찬대 의원의 인천시장 출마로 공석이 될 연수갑에 송영길 대표가 출마하는 것입니다. 다만 이번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송 대표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에게 물려줬던 자신의 원래 지역구 계양을에 출마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었고, 솔직히 송 대표의 연수갑 출마는 생각하기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. 그럼에도 송 대표 측이 이렇게 빠르고 강하게 연수갑 출마를 천명한 것을 보면 분명 무언가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,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자면 송 대표가 계양을 대신 인천 내 비교적 험지인 연수갑에 출마함으로써 이른바 정치적 거물의 체급에 맞는 승부수를 띄운 것 같고, 이를 기점으로 향후 더 큰 행보에 나서려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더 큰 행보라 함은 예컨대 당대표 출마가 될 수도 있겠고, 김민석 총리처럼 국회의원 신분으로 총리가 되는 그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송 대표가 어쩌면 후반기 국회의장을 노리고 있는 것 아닌가 감히 추측합니다. 특히 송영길 국회의장 시나리오는 단순히 가능한 것을 넘어 꽤 말이 되는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, 이 부분은 뒤에서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, 관련해 이번 보도 구체적 내용 공유드리겠습니다. 먼저 송 대표는 13일 항소심 무죄 판결이 나기 이전부터 꽤 오랜 기간 연수갑 출마를 고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. 가뜩이나 이미 송 대표의 측근들은 연수구 갑 출마는 이미 여권 내부적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 말했다고 하며, 송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일요신문과의 통화에서 송 전 대표의 정치적 출발점은 인천이고 특히 연수구 갑은 상징성이 크다, 연수구 갑 출마를 축으로 정치복귀 로드맵을 짜고 있다라 매우 구체적인 계획을 전했습니다. 또한 앞서 언급한 이들 외에 다른 복수의 관계자 및 측근들 역시 입을 모아 송영길 대표의 연수갑 출마에 대해 말했는데, 이와 더불어 정가 일각에선 송 대표의 이재명 정부 내각 합류 가능성도 여전히 살아있는 가능성으로 거론되고는 있다고 합니다. 다만 송 대표의 측근이 이와 관련해 지금은 연수구 갑 출마가 우선이란 입장을 밝힌 만큼 당분간 송영길 대표의 정치행보 우선순위가 연수구가 보궐 출마에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앞서 말한 국회의장설과 연결되는 지점이라 보는데, 예를 들어 송영길 대표가 국회에 입성하지 않을 경우 이론적으로 가능한 향후 행보는 크게 두 가지로 전술한 민주당 대표 또는 정부 내각 입성 정도가 있습니다. 그러나 현실적으로 원외 인사가 당대표에 당선된 것은 쉽지 않기에 결국 송 대표로선 사실상 내각 입성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. 그런데 송 대표가 다가올 지선에서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. 특히 정부 입각을 포함해 당대표 도전도 충분히 가시권에 들어오고, 무엇보다 국회의장 도전이라는 선택지까지 추가됩니다. 그도 그럴 것이 이번에 송 대표가 보궐로 국회에 입성하면 6선 국회의원이 되는데, 골 때리게도 이는 국회 최다선 추미애, 조정식, 주호영, 조경태 의원과 동률입니다. 또한 지방선거는 6월 3일이고 후반기 국회의장 선거는 21대 국회처럼 7월에 있을 것이 유력합니다. 따라서 엄밀히 말해 송 대표의 이번 출마 선언은 국회의장만을 목표로 하고 있다기보다는 국회의장 도 옵션으로 두기 위한 포석이라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물론 국회의장은 일반적으로 정치의 마지막 커리어가 아니냐는 반문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, 일반적이란 건 말 그대로 일반적이란 거지, 정세균 전 총리 사례처럼 송영길 대표가 국회의장을 지내고 대선 출마를 한다고 해도
특별히 이상할 건 없습니다. 자, 정말 송영길 대표 같은 거물이 정치검찰과의 혈투에서 살아 돌아오며 현 시점 정치권 내 가장 큰 독자 변수가 돼버렸는데, 이는 달리 말해 민주진영의 잠룡들이 늘어나는 것이고, 민주진영의 잠룡들이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것은 언제나 반가운 일입니다. 그러나 냉정히 말해 송 대표가 모든 리스크를 털어버린 건 아직 아닙니다. 예컨대 송 대표의 의지와 무관하게 연수가 공천 과정에서 당내 경쟁은 당연히 불가피할 것이고, 이에 따른 잡음이 어느 정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검찰이 항소 포기를 하는 게 아닌 이상 송 대표는 어찌됐든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무죄를 받아야 진짜 무죄가 된다는 것입니다. 물론 항소심 무죄가 대법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흔치 않으나, 그 흔치 않은 경우를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 유독 민주당 정치인들에게서만 자주 봤었습니다. 특히 요즘 조희대 사법부와 민주당이 그야말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조희대와 대법관 일당들의 돌발 행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. 다만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오히려 송 대표 입장에서 국회의장 같은 이른바 감투를 달아야 할 이유가 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. 어쨌든 결국 송영길 대표의 싸움은 구분응선을 넘긴 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, 그럼에도 저는 송영길 대표가 마지막 싸움까지 승리해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끝으로 새삼스럽지만 송영길 대표가 왜 거물인지, 또 왜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인지에 대한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의 논평까지 안내드리며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. 영상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송영길이라는 사람이 지난 5년 동안 걸어왔던 길이 희생 그 자체예요. 억울한 죄를 뒤집어 쓰고 끌려갈 상황이 됐는데, 그때도 당이 나 때문에 피해를 보면 안 된다, 그래서 탈당하고 내가 이 무죄를 입증하고 돌아오겠다라고 했었지 않습니까? 맞아요. 그리고 오늘 본인이 그 무죄를 입증하고 그거에 대해서 복당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. 송영길 소나무당 해산할 계획, 민주당 복당 계획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. 저는 사실 정말 좀 감격적이었어요. 정당인이라면은 탈당을 한다는 거는 정말 간장을 끊어내는 그 고통이거든요. 맞아요. 저희처럼 이제 정당 정치 오랫동안 봐왔고 또 정당인으로 활동했었던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오히려 괘씸한 경우가 보통 자기 공천 안 됐다고 당 버리고 나가는 경우들. 저희 그때 이제 2024년에 이른바 탈당파들, 새로운 미래니 뭐니 뭐 쌉소리하면서 튀어나간 인간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게, 정당 활동을 하는 사람이 당을 버린다는 게 가벼운 일이 아닌데 그걸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헌신작처럼 패대기를 치고 딴 데 가서 연병을 떨고, 그러다가 다시 또 복귀를 한 해 만에 이런 연병을 떠는 거 정당 정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냥 두면 안 됩니다. 그런 의미에서 송영길의 복당이 상당히 좀 상징적이다,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.